네, 안녕하세요. 옥보입니다. 2026년 2월 10일, 네, 오전입니다. 지금 10시를 약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어저께 밤새 미국 증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글로벌 시황은 어떤지, 그리고 현재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요. 코스피가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 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있는데 개인들은 오늘도 약 4천억 정도로 팔고 있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저께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도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때 사람들의 숨고르기가 슬슬 들어간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설 연휴죠. 설 연휴를 앞두고 좀 현금화 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지, 비트코인에게는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뭐 이런 점들을 안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내용 잘 들어보시고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0일. 야, 시장이 정말 정신 나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하루였죠. 아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들 공포에 떨면서 이제 끝인가 싶었는데 그랬죠.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 탐욕 스위치가 탁 켜졌어요. 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얘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뽀가디언 비트코인 TV의 오뽀가디언 님이 보내주신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들, 이걸로 이 극적인 반전 뒤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한번 샅샅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들 속에서 단서를 찾아내서 이게 그냥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정말 거대한 추세의 시작인지 그 본질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막연한 기대감, 소위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데이터로 말해야죠. 네, 데이터라는 현미경으로 시장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거죠. 고래들의 움직임, 기업들의 아주 대담한 베팅, 그리고 거시경제의 큰 그림까지 이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뭔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시작해보죠. 미국 증시가 심상치 않아요. 네, 그렇죠. 다우지수가 사상 최초로 5만 포인트를 돌파했고 나스닥도 1.2%나 급등했습니다. 네. 보고서에서는 이게 비트코인한테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하는데 사실 주식이랑 비트코인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죠. 중요한 건 지수 자체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지수를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냐 이게 핵심인데 이번 상승을 주도한 게 바로 오라클,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었거든요. 아, 송장주들이군요. 맞습니다. 이건 시장의 자금이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성장자산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려는 분위기, 즉 리스크 온 심리가 시장 전체에 퍼지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나스닥 기술주랑 비트코인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네, 맞아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죠. 둘 다 미래 기술과 성장에 베팅하는 자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기술주로 돈이 몰린다는 건 곧이어 비트코인이라는 또 다른 고성장 섹터로 자금이 흘러들어올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그 돈이 성장주로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향할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보고서를 읽다가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주식이 오르면 보통 안전자산인 금이나 은은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네, 그게 교과서적인 움직임이죠. 근데 이날 금이 2.4%, 특히 은은 무려 8.3%나 폭등했어요. 이건 뭔가 시장의 규칙이 깨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보고서가 포착한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은 교과서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네. 주식 같은 위험 자산과 금, 은 같은 안전 자산이 동시에 폭등한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단 하나의 공통된 적, 그러니까 법정 화폐의 가치 하락에 모든 돈을 걸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달러나 원화 같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가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건가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에 앞으로 현금의 구매력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돈이 성장이라는 스토리를 가진 주식과 가치 저장이라는 스토리를 가진 귀금속, 양쪽으로 동시에 피난을 가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라 달러로부터의 탈출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골드라는 별명을 가진 비트코인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말 그대로 멍석이 제대로 깔리고 있다는 뜻이죠. 금과 은의 급등은 비트코인에게 두 가지 긍정적인 신호를 줍니다. 두 가지요? 네, 첫째,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둘째는 비트코인이라는 배가 나아갈 순풍, 즉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보고서는 금과 은의 급등을 곧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거대한 자금의 예고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시적인 환경은 비트코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이제 돋보기를 들고 비트코인 시장 내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지난주에 6만 달러 선이 무너지네 마네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쳤습니다. 바로 그 공포의 순간에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보고서가 인용한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정말 교과서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패닉에 빠진 개인 투자자, 소위 개미들이 겁에 질려서 막 물량을 던져낼 때 네. 고래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물량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받아먹었습니다. 고래들이 매집했다. 이건 뭐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번에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그냥 평소 수준의 매집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 규모가 핵심입니다. 1000개에서 10만 BTC를 보유한 대형 지갑들이 그 며칠간의 하락장에서 순매수한 물량이 무려 4만 BTC에 달합니다. 4만 BTC요? 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건 단순한 매집이 아니라 시장의 유통 물량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4만 BTC라. 잠깐만요. 그 숫자를 좀 실감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의미 있는 양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 하루에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약 450개 정도거든요. 네. 4만 BTC는 거의 90일, 그러니까 석 달치 채굴량을 단 며칠 만에 한쪽에서 전부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석 달치요? 며칠 만에? 네,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데 누군가가 기존 유통 물량까지 싹쓸이해버린 거죠.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물량이 넘어가는 손바뀜이 제대로 일어난 겁니다. 와, 석 달치 채굴량을 며칠 만에 매집했다니 상상 이상의 규모네요. 결국 시장에 팔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걸 전형적인 공급 쇼크의 전조 현상이라고 분석합니다. 시장이 바싹 마른 장작처럼 변해버린 거죠. 이제는 아주 작은 수요에 불씨만 있어도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지난 하락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베어 트랩, 즉 교묘한 속임수 하락이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내부 수급은 고래들의 매집으로 인해 폭발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 반등을 이끈 또 다른 강력한 엔진으로 보고서가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을 꼽았더라고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인데 하루 만에 주가가 26%나 폭등했어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MSTR은 이제 단순히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가 됐어요. 선행 지표요? 네. MSTR은 최근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도 전혀 개의치 않고 평균 단가 7만 8천 달러가 넘는 가격에 추가 매수를 감행했습니다. 당시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죠. 잠깐만요. 그건 좀 비상식적인데요. 시장에서 7만 달러에 살 수 있는데 굳이 7만 8천 달러에 샀다는 건가요? 정확히는 그 가격대에 대규모로 매입을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단기 가격 변동에 연연하지 않고 정해진 수량을 확보하는 데만 집중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장의 반응입니다. MSTR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비트코인 평가 손실 때문에 회계상으로 114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거든요. 114억 달러 손실이요? 네.
그런데도 주가는 26% 폭등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엄청난 적자를 냈는데 주가는 폭등했다. 이건 월스트리트의 문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 같은데요. 그렇죠. 시장이 미쳤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후자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MSTR의 회계 장부를 본 게 아니라 MSTR의 비트코인 지갑을 본 겁니다. 아, 회계상 손실은 어쨌든 종이 위의 숫자일 뿐 중요한 건 비트코인 보유량이 또 늘었다는 사실이야 라고 판단한 거죠. 즉, 주식시장이 비트코인 현물 가격의 다음 움직임을 MSTR 주가에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MSTR의 주가 폭등은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테니 지금이라도 MSTR 주식을 사서 비트코인 상승에 간접 투자해야 한다는 시장의 집단적인 베팅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MSTR의 주가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 닥쳐올 거대한 상승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경고 신호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비트코인에 미친 CEO 마이클 세일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도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아시아 기업들도 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요.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상장사 메탈파는 연간 순이익의 최대 20%를 비트코인 매입에 자동적으로 할당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 이건 감정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의 시스템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겠다는 선언이죠. 마치 적립식 펀드처럼 기계적으로 사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더 공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의 메타플래닛은 아예 엔화로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빚을 내서요? 네,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을 예상하고 그 통화로 빚을 내서 가치가 오를 자산을 사는 굉장히 영리하고 대담한 전략이죠. 이렇게 명확한 규칙에 기반한 기업들의 꾸준한 매수세는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가격을 방어해주는 말 그대로 콘크리트 같은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이네요. 고래들은 물량을 쓸어 담았고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선행적으로 매수하면서 시장의 하방을 받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에 거시경제와 정치라는 거대한 순풍까지 불어준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그림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동성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보고서는 현재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아주 강력한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바로 누가 연준 의장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막대한 부채 때문에 결국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건 늘 나오던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여전하잖아요. 물론 그런 우려도 있죠. 하지만 시장은 그보다 더 큰 그림, 즉 미국의 굿다부채라는 방 안의 코끼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자가 조금만 올라도 정부가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결국 경제에 충격이 오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돈을 푸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것이 바로 주식과 금, 비트코인이 동시에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돈이 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결정적인 정치적 호재가 더해졌다고 지적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정말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이전처럼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요. 국가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행정명령입니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거대한 매도 물량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겠군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공급 측면의 효과. 잠재적인 매도 압력이 사라지면서 수급에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주죠.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바로 신호 효과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비트코인을 달러나 금처럼 전략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국가의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올리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우리도 뒤처질 수 없다는 불안감을 자극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 게임 이론이 현실화되는 순간입니다.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확보 경쟁에 불을 붙이는 정말 거대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오뽀가디언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딱 정리해서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첫째, 스마트머니의 발자국을 따라가세요. 개인들이 공포에 떨 때 고래들은 3조 원어치 4만 BTC를 주용히 매집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그렇죠. 둘째, MSTR의 주가를 보세요. 단순한 주가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미래를 비추는 수정구슬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비트코인의 다음 랠리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기업들이 든든한 안전선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MSTR, 메타파, 메타플래넷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구조적인 매수세가 시장의 하단을 콘크리트처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넷째, 거시경제의 바람은 비트코인 편입니다. 멈출 수 없는 유동성 공급과 미국 정부의 전략적 자산 인정은 비트코인이라는 배를 밀어주는 강력한 순풍입니다. 결국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네요. 공포는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절호의 기회였고 이제 그 기회의 창이 닫히면서 가격은 다시 위를 향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제 단기적으로는 72,000달러 저항선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제 기업과 기관, 심지어 국가까지 ETF나 파생상품 같은 정교하고 복잡한 금융도구를 통해 비트코인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같은 개인이 이런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지갑에 비트코인을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그것이 엄청난 특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서 분석 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 내용도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다우지수가 5만을 넘기면서 실제로 한동안 하락을 하던 AI 관련된 주가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졌던 것도 미국의 기술주들과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떨어졌던 건데 지금 기술주들이 하락이 멈췄다라는 거 비트코인을 반등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또 한때 비트코인 6만 달러가 깨지느냐 마느냐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지금 6만 달러를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있고 7만 달러가 아주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고래들이 팔아서 하락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개미들이 팔아서 하락을 했던 거다. 그리고 고래들은 하락장에서 4만 개 비트코인을 끌어모았다라는 것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청산될 거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26%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보다는 비트코인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얼마나 비축하고 있느냐, 미래에 대한 가치 평가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주가가 올라가는 일도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메타파랑 메타플랜이라는 아시아 업체들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본인들의 수익에 대해서 20% 이상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겠다. 실제로 메타플랜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그 자금으로 엄청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현재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법인들이 자신의 자산의 5% 안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바뀌기도 하였죠. 네, 실제로 뭐 ETF 상품들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블랙록의 IBIT 같은 경우는 오히려 ETF의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요, 뭐 가격으로만 보면은 상당히 비관적이고 힘든 시간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코인 시장으로 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우상향할 수 있는 기간이다. 지금은 정말로 바닥자리다라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일단 준비한 내용은 오전 방송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대는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왜 적자를 보면서까지도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도 비트코인 계속 매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을 한 영상을 좀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